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합격 염을 담아서 우리가 또 집중하자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정리를 좀 했죠? 일단 물건 청권 했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부터 해요? 부동산 물권 변동 아닌가요? 예. 부동산 물권 변동 파트는 우리는 동산 물권 변동을 볼 필요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민법이다. 그래서 동산 얘기는 거의 뭐 출제가 없고 부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등기 얘기예요. 등기 얘기인데 이 등기는 공시법인 등기법에서도 12문제 나오지만 민법에서도 두세 문제 꼭 나오는데 민법에 나오는 등기 문제는 다 판례 이론이에요. 뭐 절차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강조한 데가 어디냐. 우리가 두 문제 나오건 세 문제 나오고 한 문제는 결정됐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236쪽에 186조, 187조, 187조에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에 져 있는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한다. 등기 안 해도 좋다. 단 처분할 때는 등기하라. 박스 딱 쳐놓고요.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건은 고르시오. 이건 고정이에요, 고정.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다 등기법 배우신 것들이야.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기타, 법률에 규정된 물건운동, 등기 안 해야 되는 물건운동. 우리 교재로 따지면 237쪽에 있는 거, 빡 쳐놓은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섞어 들어온단 말이야. 등기 안 해야 되는 거. 거기서 1번 동그라미 쳐놨을 거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특히나 거기서 3번 봐보세요. 존속기간 만료한 용의물건, 지상권이건 지역권이건 전세권 등이 났더라도 그 계약기한이 만료하면 그 지상권, 지역권 등이 말소하잖아도 모든 용의물건은 소멸하는 거지. 등이 말소해 소멸하는 거 아니다. 다만 전세권 등이 났는데 전세계약이 모두 끝났어요. 전세권 등이 말소하잖아도 그 용익적 권리,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소멸하는 거 등기 말소하잖아도.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권능은 살아있다 표현하는 거예요. 용익적 권능만 사용, 수익 권능만 소멸하는 거지 전세금도 안 돌려받았는데 그 전세권 등기 말소 안 해도 그 담보적 권능까지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용의물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소멸되는 거지 등기 말소하는 소멸하는 거 아니다. 전세권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등기 말소하잖아도 용익적 권리는 소멸하나 그러나 전세금 팔 때까지 담보적 권능은 살아 있다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5번 지문 잘 봐보세요. 이런 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느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해제 또는 어느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해제 취소는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 순간, 취소가 되는 순간 계약 맺은 날로 돌아와서 다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것이 매수 앞으로 만약에 등이 났더라. 매도인이 매매해서 매수 앞으로 등이 낸 다음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 또 매수 앞으로 등기 난 다음에 그 매매계약이 사기나 강박, 착오원인으로 취소됐을 때 그 매수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돌아온다. 당연 복귀한다. 그걸 당연 복귀라 불러요. 등기해야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지 않아도 원인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순간, 원인된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순간 매수 앞에 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소유권 당연 복귀한다. 당연 복귀설. 이게 판례 태도예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얘기죠. 6번 지금 봐보세요. 여기가 반드시 나와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사례 문제도 아닌 박스 문제지만 자 6번에 보시면 집합 건물에서 우리가 집합 건물 그럼 뭘 상상하자? 아파트, 연립, 빌라. 다른 말로 구분 건물. 그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서 구조상 공용 부분.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거. 구조적으로 공도 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표지부, 갑굴, 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내가 302호 전유 부분을 남한테 매매해서 소유권 등기 넘기면 그 공용물의 지분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지 공용물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할 필요 없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유 득실비용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봐주시고 나머지 한 점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가 중요한 파트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데는 여기랑 하나는 우리 교재를 넘기시면 일단은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지 매번 학문하는 거 아니니까 두 번째 중요한 데는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우리 교재 248쪽에 등기의 추정력. 반드시 두 문제 이제 세 문제 나오는데 187조랑 등기의 추정력 이 두 파 제일 중요해요. 등기의 추정력은 어렵지도 않고 이번에 심화에서 뭘 볼 거냐 별표 두 개짜리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등기 청구권이 한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 교재 넘겨보세요. 이 등기 청구권이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지만 이제 도전해야 되는데 237쪽에 등기 청구권 별표를 두 개 치세요. 자, 여기를 정리할 거예요. 자, 부동산 물건 등기에서 이 등기 청구권이 한 마디 나와요. 등기 청구권. 또 하나는 용어들이 이제 법률 용어가 등기 신청권의 용어예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흡사한 용어지만 얘들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글씨가 틀리니까. 그래, 글씨가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우리 등기 청구권이 한 말은 일반 사인이, 우리 같은 개인이 일반 사인에게 쫓아가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잔금 치렀으니까 매도인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해달라. 돈 갚았으니까 채권자 씨는 저당 등기를 말소시켜달라. 개인이 개인한테 쫓아가 등기를 요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등기 신청권은 일반 사인이 등기소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내주세요. 무슨 압류 무슨 등기 내주세요. 이렇게 등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법상행위. 사법상행위다 이렇게 불러요. 사법상. 사법상행위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불요식이야. 어떻게 등기를 청구한 법이 없어요. 뭐 구두로 청구할 건지 서면 청구할 건지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인 등기소 가서 등기를 요구하는 등기 신청권은 개인과 등기소 국가기관의 관계예요. 공법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아유, 이제 많이 들었어요. 탁탁 알아. 이제 공법상행위래. 이런 거는. 그래, 국가기관의 관계 공법상행위예요. 공법상행위는 요식이에요? 불요식이에요? 요식을 갖춰야 돼. 요식, 형식을 갖춰야 돼. 형식. 그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등기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요식을 갖춰야 되나? 어떤 형식을 등기 신청권은 세 가지 형식을 갖춰야 되잖아. 첫째, 서면주의. 구두로 신청하면 안 받아줘요. 서면주의. 두 번째는 출석주의. 우편 접수 안 받아줘요. 출석주의. 세 번째는 신청주의. 내가 신청한 것만 기재해줘. 등기관들은. 그래서 서면주의, 출석주의, 신청주의 세 가지 형식을 갖춰야만 받아주죠. 그렇죠? 자, 그런데 등기 청구권은 언제 면제되냐? 우리 등기법 배울 때 공동신청 등기에서만 문제되지 단독 신청한 등기에서는 등기 청구권이 문제인데 문제 안 된다. 문제 안 돼요. 이 공동신청 등기는 나 혼자 등기를 낼 수가 없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신청해야 되잖아. 나 혼자 신청한 등기는요. 나 혼자 서면 작성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지. 누가 청구할 필요 없잖아요. 오로지 공동신청이 문제된다. 그런데 등기 신청권은 공동신청 등기에서도 문제되지만 단독 신청이요. 이 단독 신청 등기에서도 등기 신청권은 문제되는 거예요. 단독, 공동 다 문제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단독 신청하더라도 요식을 못 갖춰버리면 등기는 각하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공동, 단독 신청 모두 문제되지만 등기 청구권은 오로지 공동 신청이 문제된다. 자, 등기를 청구했는데 등기 의무자가 응해주지 않아.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등기 못 내잖아요. 그렇다면 등기 청구권은 응해주지 않아. 등기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받아서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이 협조해주지 않으면요. 소송 내는 거예요. 판사님이 매매 잔금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 청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받았어. 판결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판결을 갖고 와서 나 혼자 단독 신청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맨날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각할시켜버려. 등기를 안 받아주는 거야. 몇 번, 10번 신청했어. 10번 다 됐어. 열딱신해서 내가 등기용만 5분간 노려보다 왔어. 막 노려보다가 법정에서 만난 인간아. 그래갖고 안성등기소는, 평택등기소는 이런 등기를 격려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등기 상대로 이 등기 받아주라는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각하시킨다고 해서 등기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행정 제기하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차이점이 있나 없나요? 있잖아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런데 이건 등기법 배울 얘기야. 용어는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등기청권이 왜 문제되는 거냐? 과연 이 등기청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권적, 이 청권이 채권적 청권이냐? 이 등기청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권적 청권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청구와 등기청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지 어떻게 알았냐? 우리 민법이 1118조문이야. 그 넓은 법조문 중에서 등기 얘기는 딱 두 군데 나와.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187조에 상속, 판결, 경매, 공영증수, 기타 법률의 액션이 있을 때는 등기하잖아. 물건을 취득한다. 처분하려면 등기한 다음에 처분한다. 이 두 조문. 여기 말고는 그 많은 법조문 중에서 이 두 조문 말고는 등기 등자도 안 나와. 등기란 얘기가 안 나와 어디도. 그러니까 이 두 조문만 가지고 등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부동산 등기법 만들어지지 않았어. 근데 너무 추상적인 두 조문만 갖고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떻게 등기하라는 건지가 불투명해서 이 두 법적을 도와주게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부속법이다. 특별법이라는 건 민법보다 우월한 것이고 부속법은 민법을 도와주는 법이고 그래야 부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6조, 187조야. 이 두 조문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등기 등자도 안 나오잖아. 그런데 과연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 구체적인 경우 대부분 판례가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등기청권이 만일 채권과 청권이라면 채권은 무한정 인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거야. 채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등기 채권 청권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10년의 소멸시효 걸리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채권적은 채권은 누구끼리 주장하는 채권이에요? 둘끼리. 특정인끼리만. 둘끼리만 주장하는 채권이지. 3자들 주장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등기 채권적이라면 특정인에게만, 딱 한 사람, 딱 특정인에게만 등기를 청구해야지. 이 특정인이 아닌 제3자 등기 청구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만 청구해야 돼. 3자 등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등기 청권이 물권 청권이라면 일단 물권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년 아니라 20년, 30년, 100년 지나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또 물권적이라면 물권을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을이건 병이건 정이건 3자건 4자건 누가 쫓아가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에 쫓아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요. 그러면 이 등기 청권이 채권적 청권이라면 권리가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약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물권적이라면 권리를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판례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판례 정리를 하자면 우리 판례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238쪽에 이번에 1번 얘기, 법률행위. 자, 우리 배운 판례한 얘기가 우리가 사회생활 때 법률행위요. 법률행위로 발생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면 사회생활 때 뭘 생각하죠? 부동산 얘기인데 각종 계약, 매매 계약이건 증여건 교환이건 무슨 계약, 각종 계약, 각종 계약이요. 각종 계약으로 발생한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 청구권 때문에 매매 잔금을 치는 날로부터 증여한 날로부터 교환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또 채권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저 매매에서 잔금 치렀다. 그럼 매도인에게만 등기 청구해야지 나에게 잔금 받고 매도인 3자한테 등기를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3자 쫓아가서 야 내가 먼저 잔금 치렀어. 영수증 봐라. 등기 내줘. 라고 3자한테 등기 청구할 권리 있다 없다? 없다. 채권적이니까. 권리 약한 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버려.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단 예외를 두 가지 인정한다. 원래 채권적이기 때문에 매매 잔금 친 날부터 10년 지나면 등기 청구가 안 되는데 단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그 매매한 부동산 인도받아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만은 뭐에는 걸리지 않는다. 10년의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예외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이야. 텃밭 200평짜리인데 옆집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면서 내가 샀어. 그 땅을 1,000만 원에. 물론 내가 사는 데 잔금 치르고 매매한 토지 텃밭 인도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등기를 안 낸 거야. 세월이 10몇 년이 지났어. 10몇 년 만에 전 문득 생각나서 어떻게 내야겠다 지금이라도 물어물어 찾아갔더니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자제분 자식이 있어요. 사연 얘기 다 하고 제약서 보여줬어요. 장갑차기 영수 보여줬어요. 이제라도 등기 협조해달라. 갑자기 뭐 주장해요? 소멸시효. 왜 10년 지나 이제 와서. 자, 비록 매수인이 잔금 치료 인도받아서 점유를 수반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만은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시효 안 걸린다. 소멸시효만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물권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만 안 걸리는 거지 물권 청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와중에 등기를 안 내고 내가 인도받아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런 와중에 10몇 년 만에 등기가 3자한테 넘어가면 3자한테 쫓아 등기 청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 점유를 수반하는 거면은 소멸시효만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고 이것이 물권 청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두 번째는 이 얘기예요. 같이 정리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집에 가서 우리 따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늘 하고 싶어. 아침에 계획은 꼭 있어. 그래 오늘 끝나고 좀 시간 되니까 좀 정리 좀 하고 이렇게 공부 좀 해야지. 그 계획이 있는데 항상 내 몸은 내 말을 안 들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는 거 우리는요. 제발 공공계획표 짜지 마. 하루를 못 지키는 계획이야. 하루를. 오늘 아침에 먹은 마음도 못 지키는데 뭘 일주일 한 달 계획을 짜고 난리야.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셔. 그냥 하루만. 어떤 과목? 그 과목, 그날 들은 과목. 계획 없어. 그냥 그날 들은 과목. 어디? 그날 배운 부분. 지나간 건 연연하지 마셔. 나는 여기 왔는데 혼자 민법 공부 좀 해야지. 총칙부터 다시 한번 범죄행위부터. 읽다가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여기부터 하는 거야. 계획도 없어. 오늘 배운 과목, 오늘 배운 거기.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요. 얼마나 간편해요. 자, 두 번째는 미등기 전매한 경우. 전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자가 이렇게 갑이었는데 갑을한테 매매했어. 얘가 등기 안 내고 한 3년쯤 등기 안에 점유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병한테 미등기 전매했어. 현재 얘가 점유하고 있어. 우리 이런 애를 최종 매수인이라 불러요. 최종 매수. 이런 애를 중간에 있는 중간 매도인이라고 중간 매도. 최초 매도인. 근데 최초 매도인 입장에서 얘가 13년 만에 등기 청구가 들어왔어. 값이 13년 전에 을한테 땅 파셨죠?
제가 믿음이 전매한 사람인데 이제라도 얘를 대신에 신청할 테니까 얘부터 등기 내주세요. 이때 얘가 하는 얘기가 10년 지났어 인간아 10년. 이제라도 뭐 등기 청구야. 나 등기 응하지 못해. 라고 말하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래요. 비록 믿음이 전매해서 중간 매수는 점유를 상실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은 등기 청구에 받아줘야지 10년 지났다 최초 매도인이 등기 청구를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최초 매도인은 10년 아니야 20년 지난 등기 청구 응해 주라는 거예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채권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야. 시험 문제 이게 제일 잘 나오고. 자, 두 번째 봐보세요. 또 채권적이 뭐냐?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오늘 미등기 전매도 한번 볼 거예요. 최종 매수인이 미등기 전전 매수인이야. 얘가 직접 등기를 청구하든 얘를 대의해서 청구하든 일단 소멸시효에는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좀 전에 봤잖아요. 미등기 전매한 지 10년 아니라 20년 지나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하지만 최종 매수인이 중간 매도인을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든 직접 청구하든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기억하셔야 돼. 채권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만 청구해야 되는데 얘는 미등 전매했어 지금. 근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갑이 최초 매도인이 이 등기를 정한테 넘겨버렸어. 등기 넘겨버렸어. 그럼 얘가 쫓아가서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물권적이라면 누구한테는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소멸시효만 안 걸릴 뿐이지 그렇다고 물권적인 얘기는 아니다. 어쨌든 채권적 청권이다. 얘가 요구하는 거. 세 번째는 가등기. 가등기 잡은 사람이 이 본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느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를 한 번만 잘 해놓으면 돼. 의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본등기가 빛나를 여기 나눴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어요. 넘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가등기는 순위만 보존하는 것이지 가등기가 양도금지, 처분금지로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잡힌 부동산 양도 처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 넘어갔어. 근데 얘가 본등기 내려고 해. 본등기. 등기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왜 갑한테 청구합니까? 채권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등기 잡아주는 사람만 본등기 의무자지.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한테 청구할 수 있다면요. 이게 물권적이 되는 거야. 갑이건 병이건 누구한테 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이 돼. 채권적이야. 또 채권적이기 때문에 몇 년, 10년의 제적권이 걸리는 거야. 10년 지나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채권적이기 때문에. 만약 가등기가 본등기 요구하는 것이 물권적이라면 10년 아니라 100년 지나도 본등기 낼 수 있고 병이건 정이건 누구한테 쫓아 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지 물권적이죠. 채권적 청권이다. 이해되셨죠? 네,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참 쉽기도 하여라. 네 번째. 나 혼자 신났군. 좋아요. 네 번째. 245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 20년 완성. 남의 땅, 내 땅인 줄 알고 20년 점유해서 20년이 완성됐을 때 단 뭐하라? 등기하라. 이때 20년 시 완성한 사람이 쫓아가서 등기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등기 청구해야 돼. 취득시 완성됐더라도.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만 등기 청구해야지. 채권적이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그 등기가 3자한테 넘어갔다면 3자한테 쫓아가서 20년 취득시장한테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채권적이기 때문에. 자, 정리. 20년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등기 청구는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청권이다. 네 단어만 기억하면 돼. 네 단어만. 또 인상 쓰시는 거 봐 또. 이해 안 된다고.
이해 되고 안 될 거 없어. 기억의 문제야. 이거요. 미등기 전매했을 때 최종 매수인,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하는 거, 20년 시효 완수했다 등기 청구권, 법률에 맞은 등기 청구권 모두 채권적이다. 나 보면 돼요. 이번에는 물권 청구권이요. 물권 청구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첫째, 1번에 239페이지예요. 교재 보세요.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청구권. 진정 명의회복. 참 현찬한 사람은 무슨 소리 읽지도 못해. 한번 읽어도 발음을 못해요. 진정 명의회복이 뭐냐. 한마디로 사회생활 때 실체관계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느 부동산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부동산의 진실한 권리자가, 부동산 진실한 권리자가 이 등기부상 권리자 쫓아가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이기 때문에 10년 아니라 20년, 30년 지나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가 있든 다 쫓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불러요. 진정 명의회복. 같은 말이에요. 진정 명의회복. 자,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진정 명의회복 같은 말 얘기해요. 이 토지는 갑의 토지였어요. 고향에 있는 땅 2,000평짜리 임야야. 근데 갑은 지금 미국 나가서 주로 미국 생활하고 있어요. 자, 미국 나가서 한 15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땅이 브로커인 을브로커가 이 우주문 통해서 지하프로 등기 냈어. 지금부터 13년 전에. 그래서 이것을 병화태 전매하고 정화태 전매, 지금 정화태 와 있어. 그러면 매매한 적 없잖아. 다 위조된 문서잖아. 이 부동산 진실한 소유자가 얘한테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병화태가 있던 정화태가 다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나 매매한 적 없다. 다 위조된 문서다. 이 입증되면 돌려줘라. 이거 나오잖아요. 10년 아니라 20년 지나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누구한테건 다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왜? 이게 뭔데? 소유권에 기인한 목적을 반환 청구권. 물건 청구권이잖아. 당연히 소멸시 걸리지 않고, 당연히 누구한테건 다 쫓아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요. 뭐 어렵습니까? 등기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그 얘기가 지금 2번 얘기 다 그 얘기고, 3번까지만 이렇게 하면 돼. 4번 얘기 너무 헷갈려. 별표 3번 보세요. 이건 중요하죠. 3번 별표. 계약에 해제된 경우, 계약이 취소되면, 자 보세요. 원인된, 자 매매에서 매수는 앞으로 등기가 났어. 이 등기 난 게 이미 2년 전, 3년 전 일이야. 2년 만에, 3년 만에 내 사기다 했구나. 강박당해서 매매한 거야. 2년 만에 쫓아가서 나 2년 전에 너한테 매매해서 등기 넘겨준 것은 사기 강박 때 맺은 계약이야. 따라서 원인된 매매 계약 오늘부로 취소한다. 2년 만에 취소한단 말이 떨어져 버리면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 소급자가 없었던 일이 되고, 그리고 등기는 어떻게 된다? 매수납부 등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소유권 자동으로 돌아온다. 당연 복귀된 거야. 취소했어. 분명히 취소했는데 그 등기 정리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런 소리야. 10몇 년 지나버렸네. 10몇 년 만에 문득 등기를 봤더니 내가 10몇 년 전에 사기 강박당해서 매매해서 매수납 등기 넘겨놨다가 분명히 취소했거든. 이 등기 정리를 안 해놨네. 12년 만에 쫓아가서 야, 내가 13년 전에 너한테 취소한 거 네 앞에 있는 등기 이제라도 조속히 정리해달라.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뭔데요? 소유권에 기난 결과제거, 소유권에 기난 방해자 청구권이야. 당연히 물건 청구 때문에 10년이나 20년 지나도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되는 순간, 취소되는 순간 소유권 돌아왔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이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난 결과제거 물건 청구권이에요. 당연히 소멸시 걸리지 않겠죠. 이해되죠? 당연 복귀해서 소유권 돌아왔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제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건 청구권이에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읽지도 마셔라. 3번 등기청 양도 10가지 나와버리면 우리는 대책이 안 서요. 물론 한 지문 두 지문 나온 적이 있어. 30년 션 보면서.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아니야. 여기까지 거치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무슨 뭐 이론이 아니야. 여기는 다 암기의 문제예요. 물권적, 채권적. 245쪽에 3번에 중간 생략 등기와 가등기. 거기서 중간 생략 등기 별표
두 개 치세요. 별표. 가등기는 우리 민법 잘 묻진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 생략등까지는 봐야죠, 우리가. 우리가 중간 생략등기는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죠. 이거에 관한 판례 태도를 알아봅시다. 자,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했어. 그럼 매수인이 잔금 치른 다음에 등기를 내야 되는데 등기를 안 내고 있다가 뭐는 갖고 있을까 얘가? 잔금 치른 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교부 받았지. 그럼 그거 갖고 있다가 등기를 내지 않고 다시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래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항상 최초자를 붙이죠. 뭐 최초, 뭐 양도인, 최초 매도인. 미등기 전매한 이런 애는 꼭 무슨 자를 붙여요? 중간자를 붙여. 중간. 뭐 중간 매도인. 뭐래 좋아요. 중간자 꼭 붙여. 중간. 뭐 중간 매도인. 중간자 붙이고 이런 애 뭐라 불러요? 최종 양수인 또는 최종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데, 자, 판례에 따르면 미등기 전매가 됐을 때 첫째 미등기 전매관에서 3자 전원에 판례 정리하는 거예요. 3자 전원에 합의가 있었다면 미등기 전매 합의 이렇게 합의가 있었어. 이렇게 이 다음에 등기는 내 원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내주면서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은 또 띄워주기로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매수할 거면 좋습니다. 네가 당신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내 매도 인감증명 띄워줄게. 합의됐어. 얘랑 매매하면서 등기는 여기서 직접 해오기로 합시다. 합의가 있었어. 그리고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전에 합의는 몇 개가 있어야 돼? 합의가 3개가 있어야 돼. 내가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전원 합의란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등기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병은 최종 매수인은 갑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판례가. 이때는 이렇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런데 만일 미등기 전매관에서 3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가 없었다면 어디 청구할 것이냐? 최종 매수인은 직접은 안 되고 중간 매도 을을 뭐해서? 대의해서. 얘를 대의해서 등기 청구해요. 대의 청구는 가능하다. 자, 대의 청구해서 누구 앞으로 등기를 내는 거예요? 을 앞으로 등기를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 오는 거. 그러면 이제 대의 청구해서 이걸 예를 이렇게 대의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등기 오는 거. 말린다? 안 말린다? 안 말리지. 이건 이상적이지. 이 과정에 양도세, 취득세 다 보니까 대의 청구는 언제나 가능한 거야. 합의가 있었던 합의가 없었던 대의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직접, 합의가 없다면 대의 청구 가능한데, 다만 뭐 대의 청구하든 직접 청구하든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수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청권이다. 좀 전에 봤잖아요. 채권적이라고. 오로지 갑에게만 등기 청구해야지 갑이 아닌 사람한테 이 등기가 움직여서 미리 전매했는데 얘가 정확히 넘겨버리면 얘한테는 등기 청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응? 그렇죠? 최종 매수인이 최초에 등기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권이다. 채권적이지만 좀 전에 본 거 다시 보는 거야. 채권적이지만 10년에 소멸 시간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미등기 전매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10년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특별히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요. 세 번째, 만약에 꼭 이다 나오죠. 만약에 을이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인의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을이 중간 매도인이 최초 매도 가격에 매매대금을 인상해 주기로 합의했다면 이거 다 잘 나와요. 자, 미리 전에 합의는 해줬어. 그랬더니 딱 2년 만에 나타나서 등기 내달래.
합의하셨죠, 그 전에? 예, 내 원하는 사람 앞으로 등기 내준다고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래서 이 직접 등기를 이렇게 내야지만이 얘가 양도세 칠세를 안 물잖아요. 그래서 얘가 은근히 얘한테 2년 전에 5억에 팔았어. 슬쩍 물어봤어. 얼마 사셨어? 했더니 15억에 샀대, 15억에. 갑자기 속이 막 뒤틀리면서 아니 나한테 5억에 사 15억에 팔면서 치수 양도세 한 푼도 안 물잖아요. 갑자기 나 못 내죠. 등기 못 내죠. 아니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아, 합의 아니라 해례비에 나 못 내죠. 그러니까 얘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랬어. 그러면 내가 3억 원 더 드릴게. 2억 원 더 드릴게. 2억 원 더 드릴 테니까 등기 직접 내주셔. 했더니 2억 5천. 또 5천 올리네. 알았어. 2억 5천 줄게. 그러면 2억 5천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 주장하면서? 동시행의 항변권. 나 을이 나에게 2억 5천 매매대금 인상시 합의했어. 인상된 매매 2억 5천 줄 때까지는 병의 등기 청구를 뭐 대의 청구하든 집차 청구하든 등기 청구를 거절하면서 동시행변 청할 수 있어. 2억 5천 주는 거와 내 등기 응해주는 거 지금부터 같이 하자라고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하면서 이걸 주장하면서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가 웃겨요? 안 웃겨요? 더 받아먹으라는 거야. 더 받아먹으라는 거야. 너 그냥 등기 내주지 마라. 이 바보야. 응? 너 정당한 권리 판례가. 그 중간에 인상이자 합의했다면 그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야. 응? 참 판례가 독특하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응? 이걸 받을 때까지는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다 나오죠. 기왕에 등기 났다면 꼭 이 단어가 나와요. 기왕에 등기 난 게 뭐냐? 이러고 등기 났어. 등기 떼어보면 미리 전매가 된 거야. 이렇게요. 기왕에 등기 났는데 3자 전원의 합의가 없었어. 합의도 없었다면 일단 을 앞으로 등기 낸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 해가야 되는데 3자 전원 합의도 없었는데 직접 등기 났다는 거야. 등기 났다면 3자 전원 합의가 없었다니만 갖고 기왕에 난 이 등기를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 뭐라는 거야? 유효하다. 자, 정리합시다. 3자 전원 합의가 없었더라도 병 앞으로 기왕에 등기 났다면 등기는 유효하지. 이 등기 무효는 아니다. 다만 적발되면 미리 전매한 거 적발되면 처벌은 받아야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을 때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금지 조항은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라는 거야.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하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런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왕에 등기 났더라도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면 토지거래, 토지가 허가지역이라면 허가지역이 이루어진 미등 전매는 허가증 첨부해서 허가 받았어요.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무조건. 이게 허가지역이라면, 허가지역이 아니라면 유효한데 굳이 토지 허가지역이라면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었어. 합의가 있었고 허가증을 첨부했더라도 언제나 무효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거 허가지역인데 토지가 허가지역이야. 허가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도 허가를 신청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신청했어. 허가증이 첨부돼서. 허가지역에서는 이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되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등기소에서. 허가 첨부해 등기 났어.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허가 받았어. 또 받았고 또 3자 전원의 합의도 있었어. 그러더라도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왜 무효라는 거예요? 허가 받았는데. 허가 이렇게 받으라는 거 아니야, 인간아. 허가 2번 받아. 이렇게 1번 받고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받으라는 거니, 지금 허가를? 그래서 허가증 첨부해도 이 등기 무조건 무효라는 거야. 여기 들어가야 돼요. 허가지역에서는 3자 전원 합의가 있었고 비록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과 허가 첨부해도 등이 났더라도 이 등기는 언제나 무효. 왜요? 토지가 허가에 관한 조항은 여기에 관한 것은 효력규정이야. 효력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효.
허가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단속 규정, 허가 지역에서는 효력 규정.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무효이다. 됐네요? 볼 게 뭐 있나? 끝. 너무너무 쉬워. 잠깐만, 저 질문 말면 돼.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기출지문 같은 거 보면 중간생 같은 지문이 길어. 지문이 한 지문이 긴데 핵심은 이 얘기야. 다 했어요. 이거 이상 없어. 다른. 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 이상. 없는데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그래서 판례가 좀 있는 부분은 처음엔 골치 아파 보이지만 새로운 지문을 절대 못 만든다. 판례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 판례를 묻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 지문하고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문제 맞춰야 돼요? 안 맞춰도 돼요? 맞춰야 돼. 너 나와라, 너. 교과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247쪽에 가등기 한번 볼까요? 가등기? 가등기가 별표 하나예요. 우리 민법에 등기법에서 가등기 중요하지. 가등기, 단독 신청의 특례, 본등기 할 때 첨부할 수가 뭐가 있느니 절차적인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가등기는 간단해요. 자, 가등기. 가등기는 뭐의 줄임말이다? 가짜 등기. 가등기의 반대말은 찐등기. 오늘 사람 여러 잡을 뻔했어요. 응? 돈등기. 그래야지. 자, 보죠. 가등기 하는 목적. 왜 가짜 등기를 왜 하는 거냐? 가등기 왜 하는 거죠? 아유, 배우긴 잘 배웠어. 그거는 가등기 효력이야, 효력. 그거는. 가등기의 목적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당신의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언젠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순위만 확보해 놓겠다.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야. 그런데 이때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잖아. 지금은 등기 청구할 수 없지만 언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순위만 내가 확보해 놓겠다는 거잖아. 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이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물권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거예요? 오늘 대답 잘못했으면 여러 잡을 뻔했어. 좀 전에 가등기와 본등기 하는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라고 그랬어. 채권을 보존하는 거 채권 청구권이지. 물권을 보존하는 물권 청구권이지.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야.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한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가등기 효력. 가등기 하면 가등기 효력은 순위 보존의 효력이에요. 순위만 보존하는 거야. 순위만 확보하는 거야. 즉 가등기체로는 가등기가 무슨 권리, 얘 가등기 잡았으니까 번등기가 권리가 있을 거야. 이 권리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도 없고 가등기 잡았다고 해서 처분금지. 가등기 잡은 부동산 나만 양도 처분 못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무슨 이게 우선변제권이라든가 또는 경매신청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또 가등기인체로는 아직 본등기 못 냈어요. 이 가등기인체예요. 가등기인체에서는 아무것도 실체법적 권리는 없어. 그냥 죽기 살기로 순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언제가 본등기 했을 때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세 번째. 가등기도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에요? 가등기도 가등기 잡히는 사람과 그냥 잡는 사람 공동신청하는 원칙이야. 그런데 공동신청 원칙이지만 가등기는 단독신청 특례라는 게 참 많아. 내가 가등기를 내야 되는데 얘가 협조를 안 해. 근데 법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가등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해서 명령 나오면 그 명령서 갖고 나 혼자 단독 신청의 특례가 있어. 이렇게요. 자, 근데 그러면 한번 잡아봅시다. 가등기 언제 잡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네? 그래요. 보통 우리가 토지 같은 거 매매할 때 중도금, 지금 바로 잔금 치르면 우리가 건물 매매할 땐 중도금이 거의 없어. 관행이. 아파트 매매하면 계약금 치르고 그냥
잔금 치러버려요. 토지 같은 거는 땅이 크기도 하고 돈이 크기도 하기 때문에 임야를 뭐 15억에 팔기로 하자, 20억에 팔기로 하자. 계약금이 한 번 있고 중도금이 한 번 있고 잔금이 있단 말이야. 중도금 치는 날. 내가 중도금 치렀다고 해서 등께 피해서 교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잔금 치는 날 요구하는 거잖아. 근데 중도금 치 잔금 칠 때가 한 달쯤 기회가 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딴 사람부터 등께 넘어가 버리면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도금 치르면서 매도인 씨, 내가 한 달 뒤에 번등기 칠 때까지 내 순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혹시 등기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도금 치르면서 가등기 내주세요. 가등기에 필요한 협조해 주세요. 라 가등기 청구해서 가등기 잡아놨다가 잔금 치르면 번등기 하는 거고 잔금 못 치르면 가등기 말소시켜 버리면 되는 거고 그때 가등기를 내는 거 이렇게요. 자 그런데 자 갑의 토지에 어쨌든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걸리자는 을 번등기가 빈날 꼭 나눠야죠.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요. 잡아놨는데 이것이 병한테 넘어갔어요. 자, 뒤에 얘가 번등기 내려고 그래, 번등기. 번등기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등기는 절차 간편하지만 번등기 할 때는 첨부할 다 첨부해줘야 되잖아요. 자, 얘는 누구한테 번등기 청구한다? 갑에게만 청구한다. 갑에게만 청구해요?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그래, 청구해 번등기 났어. 번등기 나버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말소. 그냥 말소가 아니라 직권말소. 너는 직권말소 대상이 될 뿐이지 등기청구 상대가 될 수도 없어. 또 얘가 번등기 요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몇 년에 뭐에 걸린다? 10년. 10년 지나면 번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번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가등기가. 가등기는 갑구에다 잡는 거예요? 을구에다 잡는 거예요? 또 표제부도 가등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 갑굴구 다 낼 수 있는 거야. 나 표제부에 가등기 한다는 말은 없지. 왜? 청권을 보존하는 건데, 갑굴구에서 권리를 보존하는 거지. 무슨 표제부에 뭐 권리 보존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저당권 이전 청구 가등기, 지상권 이전 청구 가등기 그러면 그걸 을구에다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러면 갑구에다가, 갑굴구 다 가능해. 또 가등기는 한번 잡을 때 주등기, 독립등기를 잡아요? 부기등기를 잡는 겁니까? 한번 나갈 때 이렇게 번호를 2번, 3번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2, 부기, 1호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냐? 가등기는 독립등기, 주등기를 잡아요? 부기등기 잡아요? 주등기, 부기등기 모두 가능하죠. 번등기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한번 넘어갈 때마다 번등기, 독립등기니까 2번, 3번 잡지만 저당권, 지상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위에 모든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부기등기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번등기가 주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번등기가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한번 콕 찔러봤어. 어떻게 하나? 난 찔르면 넘어간다. 그냥 휙 넘어간다. 그래요. 두 군데만 봐주세요. 나머지는 봤기 때문에 보지 않고. 자, 어디 갈 것이냐. 이제 혼동으로 갈 것이야. 혼동에서 다시 한번 사례 문제 그림 그려가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혼동이 부동산 얘기이기 때문에. 자, 10분 쉬었다가 혼동 얘기 볼 거예요.